꽃 속에 파묻혀 저승길 떠나세 사랑의 눈물은 비 오듯 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오피리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이 그림 혹시 보셨나요? 이거는 존 에버렛 밀레이가 그린 오피리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한 여자가 물속에 잠겨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 여자가 입은 옷은 금색 수가 굉장히 섬세하게 놓인 고급져 보이는 드레스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물에 잠겨가고 있는데 여자의 얼굴은 물속에 누군가가 빠져 있으면 나오려고 첨벙첨벙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 이 여자는 넋을 놓고 그냥 빨리 물에 잠기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눈은 초점이 하나도 없고 입도 벌어져 있어요. 빨리 의식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주변에는 꽃들이 이렇게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꽃인 것 같죠? 꽃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이 여자는 오피리어입니다. 오피리어인데 강 건너에 버드나무에 작은 화관을 걸어주려다가 물속에 빠진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이 밀레이가 상상해서 그린 건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 꽃들은 펜지꽃, 또 양귀비꽃, 그리고 붓꽃, 그리고 물망초꽃입니다. 이 꽃들의 꽃말은요, 사랑의 배신 혹은 절망, 그리고 젊어서의 죽음, 그리고 나를 잊지 마세요 라고 해요. 지금 이 오피리어가 죽어가는 이유하고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주는 꽃말들입니다. 햄릿에 나오는 오피리어이죠. 햄릿의 연인이었던 오피리어를 그린 그림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비극적인 여인에 대해서 여인을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본 중에서는 밀레이가 그린 이 오피리어만큼 순진하고 아름답고 좀 처연한 그리고 관능적인 그런 오피리어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답지 않으세요? 그리고 가슴이 찡하게 아픕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존 에버렛 밀레이는요, 영국의 화가입니다. 아주 부유한 집에서 자랐고요. 이 사람은 그 라파엘 전파의 화가인데 청년기에 미술 비평가인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존 러스킨이 호평을 했기 때문에 그 비호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영국 왕립미술 아카데미 회장도 했고, 화가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세습되는 자귀인 준남작이라는 자귀를 받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가로서 화려하고 명예로운 인생을 보낸 사람인데, 이 밀레이가 러스킨의 아내하고 사랑에 빠져서 러스킨하고 결별하게 됐었고 1855년에는 그 러스킨의 아내였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에서도 러스킨이 한 번도 삽입 섹스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두 부부가 섹스리스로 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읽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오피리어는요, 여러분 아시지만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죠. 아주 대표적인 비극인데 그 4대 비극은 햄릿, 리어왕, 맥베스, 그리고 오델로입니다. 그런데 이 햄릿은 덴마크에서 내려오는 전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이킹의 전설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햄릿에서 오피리어는 비운의 연인이죠. 이 햄릿이 그 나라의 왕자로 아버지의 복수를 결심하기 전까지 이 오피리어를 따라다니면서 막 사랑을 고백하고 이래서 사랑에 빠졌다가 정말 그냥 사랑의 최고봉에 올랐다가 갑자기 이 햄릿이 복수에 빠져들면서 이 여자를 보지 않고 미치광이 흉내를 내니까 자기도 결국은 미쳐버렸던 그런 비운의 여인입니다. 이 밀레이는 이 오피리어를 생생하게 그려내기 위해서 영국의 그 호그스밀이라는 강가에서 하루에 11시간씩 넉 달 동안 이 배경을 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오피리어가 물에 잠기기 전에 이렇게 떠 있는 장면을 그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뮤즈였던 엘리자베스 시달이라는 그 모델을 욕조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계속 포즈를 취하게 해서 결국 독감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고도 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는 우리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가수들의 첫 번째 히트곡대로 인생이 간다. 뭐 어떤 배우의 히트작대로 인생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엘리자베스 시달도 사실 이 오피리어처럼 굉장히 불운하게 그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엘리자베스 시달은 이 라파엘 전파인, 그러니까 이 밀레이하고 같은 활동을 했던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로제티가 참 바람둥이였어요. 말할 수 없이 바람둥이였고 또 아기를 사산하는 충격으로 몰피인을 너무 과다 복용해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슬프게 죽은 여인이죠. 이 오피리어는 영국의 문호, 세계적인 문호이죠. 뭐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던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희곡이죠, 희곡. 그런데 이 햄릿이 한참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랑을 받았던 연인이고 결국은 그 미쳐서 죽게 되는 그 비련의 연인인데요. 햄릿이라는 희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희곡이라 여러분들 다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햄릿은 원래 바이킹의 전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덴마크에서 암레드라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원래는 해피엔딩이었는데 셰익스피어가 이것을 희곡으로 만들면서 햄릿을 굉장히 그 사색적인 인간으로 재탄생시켰고 to be와 not to be라는 그 대사로 아주 유명한 희곡입니다. 이 햄릿은 처음에는 아주 꿈이 있고 명랑하고 그리고 그냥 보통의 왕자였지만 어느 날 숙부한테 암살당했다는, 독살당했다는 부친의 유령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 숙부는 햄릿의 엄마하고, 그러니까 형수죠. 형수하고 결혼까지 해서 둘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이 아버지가 정원에서 잘 때 숙부가 독약을 가지고 와서 귀에 넣어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 유령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햄릿이 그때부터 고민에 빠지고 드디어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게 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인 오피리어의 아버지를 실수로 죽이게 되고 결국은 자기도 죽고 그리고 오피리어도 죽고 또 엄마도 죽고 그리고 숙부도 죽이는 그런 모두 다 죽어버리는 그런 아주 끔찍한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햄릿은요 요조숙녀였던 순진한 오피리어에게 사랑의 고백 선물을 막 퍼붓습니다. 그래서 뭐 편지, 목걸이, 반지, 당신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막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오피리어는 그 당시에 귀족의 그 딸들이 연애 경험 없이 부친이 왜 정해주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연애하기가 참 어려워서 이 햄릿의 사랑 고백에 굉장히 혼동스러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물론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자인 잘생긴 햄릿이 자기에게 사랑 고백을 막 하고 선물을 주니까 설레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두렵기도 했는데 그때 그 오빠 레어티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기 때문에 너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햄릿이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사랑하는 건 분명하겠지만 지금의 사랑의 고백이 한때의 기분일 수 있다. 그건 청춘의 혈기다. 만약에 이 한때의 사랑 고백에 네가 취해서 네 정조를 햄릿에게 내어준다면 네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치욕을 당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렴 이라고 얘기하면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춘의 남자는 상대가 없어도 저절로 욕정이 막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시대에 귀족 청년으로 여성 편력이 심했겠죠. 그 오빠인 레어티스, 그 레어티스의 입을 빌어서 셰익스피어는 섹스를 얻고자 사랑을 과장하거나 심지어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 남자의 심리를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내고 있네요. 그래서 오피리어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 햄릿의 사랑의 정도를 떠보려고 절교 선언을 하는데 그때 마침 햄릿도 복수를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미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오피리어의 아버지를 죽이게 되고 그 충격으로 오피리어는 점점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 오피리어 그림에 나오는 이 장면도 이 오피리어가 정신을 놓고 들판을 헤매어
다니면서 꽃을 주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빠져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남자들은 사랑의 감정이 깊지 않아도 여자보다 섹스를 훨씬 더 쉽게 또 하고, 그리고 상대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섹스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섹스편은 어떻게 그렇게 남자와 여자의 어떤 본능적인 생각이나 사랑이나 연애 과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런 경험이 많아서 그랬을까? 남자들은 섹스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100%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쉽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그렇다고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여자들은 낭만적이다 이렇게 하면 뭐 상대하고 조명이 낭만적인 그런 조명 밑에서 같이 뭐 와인을 먹고, 그리고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상대한테 편지를 받고, 그리고 같이 어딘가를 산책하고 전시회를 가고 뭐 선물을 받고, 이런 것들이 낭만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사실은 그게 낭만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여자와 섹스를 하는 일을 가장 낭만적, 키스 뭐 이런 것들을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여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남자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 말 속에 나는 당신과 섹스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숨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들은 좀 더 여자들보다 쉽게 그 섹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마음이 정말 내 사랑만큼 깊은지 좀 알아보고 싶지만, 하지만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런 것을 보기가 쉬운가요? 사랑이 간절한지를 알아보는 안목이 여자에게 더 필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반짝이는 별들을 의심하고 하늘을 도는 태양을 의심하고 또 진리마저 못 믿을지라도 나의 사랑만은 믿어주오. 이 육체가 살아있는 한 영원한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당신의 그 사람이 햄릿처럼 달디단 고백을 해온다면 어떻게 하죠?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to be or not to be, 그것이 문제로군요. 자,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구독, 좋아요, 알림 표시까지.